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과랠리입니다. 사과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로봇 길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보다 12월 이 종목 2배 더 대박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로봇 관련된 주식들 어떤 기업이 있는지 골라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로봇 기업들이 지금 현재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로봇 관련 종목들 왜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급등할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이재진의 사과랠리 유튜브 채널 너무나도 애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구독 버튼 항상 눌러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6만 명의 구독자를 현재 앞두고 있는 만큼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유튜브 영상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은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통해서 내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은 당장 준비한 건 2023년도 지금 이제 마지막이죠. 2024년도가 오기 이전 마지막 여러분들의 원금 회복을 가장 빠르게 가져다줄 로봇 관련 종목들과 AI 관련 종목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자료집만 보셔도 로봇 업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 해당 자료집을 보시고 관심 종목들 얻어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집은요, 영상 마지막에 무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로봇 이야기 해봐야겠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어떤 관점인지,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업을 투자하셔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기사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얘기죠. 요즘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아요. 로봇 촉진법 개정안 시행 소식에 4거래일째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지난 15일부터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2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내 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뭐 법이 이제 촉진이 나왔죠. 이제 로봇을 본격적으로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실내에서만 가능했다면 실외에서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로봇들이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이 이슈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냐? 왜 로봇 주식이 올랐을까? 제가 생각하는 로봇 주식이 오른 이유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오픈 AI라고 해서 AI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오픈 AI, 챗 GPT를 만든 회사의 설립자, 그이자 CEO, 대표가 쫓겨났습니다. 생성형 AI 시초인 챗 GPT를 출시한 미국의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샘 얼트먼이라는 분이에요. 샘 얼트먼이 전격 해임되었습니다. 이유는 AI의 안전과 이거 기억해 두셔야 중요한 겁니다. 수익성을 놓고 이 VS죠. 안전하고 수익성을 놓고 벌어진 사내 갈등으로 이번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픈 AI 이사회는 지난 17일 화상회 시스템 구글 미트를 통해서 올트먼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오픈 AI의 49%를 보유한 대주주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지금 현재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이 오픈 AI 내부에서 이사진들과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개발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고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샘 알트만은 마이크로소프트로 이동해서 새로운 팀을 꾸리기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픈 AI에서 축출된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다시 오픈 AI로 되돌아가는 협상을 제안했지만 불발이 됐고요. 오픈 AI의 협상 결렬 선언 3시간 만에 지금 이제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데려왔다라는 거죠. 디인포메이션은 이제 남은 일은 얼마나 남은 오픈 AI 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할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건들이 이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고 한 명이 해고가 됐죠. 물론 이래저래 해고가 된 이제 대표라고 해도 분명히 내부 안에서는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지금 이제 회사를 나간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픈 AI의 2인자 돌연 퇴사, 샘 올트만 퇴임 소식을 듣고 결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올트만 CEO 복귀 안에 직원 수십 명 퇴사 의사, 오픈 AI 핵심 개발자들 이탈하나 수석 연구원급 3명도 퇴사. 여러 명이 수십 명이 이미 퇴사를 한다고 했고 심지어는 퇴사를 한 다음에 샘 올트먼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로 갔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따라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측으로 지금 이제 갈라져서 지금 이제 싸우는 모습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사건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를 체크해봐야 왜 우리 이 사건이 로봇 관련 종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겠죠. 일단 핵심은 뭐냐? 세계 1위 인력의 분산, 세계 1위 AI 기업의 인력이 슬슬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력이 분산되면 앞서서 보셨듯이 샘 알트만을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는 인원도 물론 있겠지만 회사가 동력을 잃고 나면 다른 회사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오퍼가 올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제안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많은 인력들은 핵심 인력들은 오픈 AI 이외에 AI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제의를 받게 될 거고요. 그를 통해서 옮겨간 인력을 데리고 해당 AI 기업들은 굉장히 큰 기회를 맞출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단순한 현상도 생기겠지만 두 번째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현상도 생깁니다. 일단은 세계 1위 핵심 인력들이 오픈 AI에 모여 있었는데 이런 인력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분산되다 보면 단기적입니다. 전체 AI 시장에 둔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요거 핵심적인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단기적인 둔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과 다양한 상품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생각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저는 다양한 이 세 가지도 핵심적으로 많이 바뀌지만 저는 맨 마지막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바로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AI의 공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에는 AI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상업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모습들,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 좀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대단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AI가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앞서서 이 샘 알트만이 쫓겨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샘 알트만은 안전과 수익 중에서 수익에 집중된 인물이었어요.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까 쫓겨났습니다. 빨리 수익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제어되지 않은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됐고 개발되는 AI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내부 사람들이 이런 반란을 일으켜서 샘 알트만에 쫓겨난 건데 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의 카테고리를 둔 상태에서 AI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AI 공급이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챗GPT, 오픈 AI를 주도했던 이 생성형 AI에 굉장히 큰 제동이 걸리는 부분인데요. 실제 생성형 AI는요, 그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미국 할리우드까지 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사람의 창작의 영역까지 빠르게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을 들기 시작했는데요. 탐욕스럽게 학습하는 AI로부터 인간의 창작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와 함께 지금 현재 많은 할리우드 작가들이 파업을 선언했었고 지금 최근에는 이 파업이 어느 정도 협상이 끝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생성형 AI 중심으로 AI가 많이 개발되었고 정말 우리가 영화 속에 나오는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중이었는데 이런 개발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존의 AI 기업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못 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AI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은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에게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 AI 기술 정도, 적당한 수준의 AI 정도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 분야가 도대체 어디일 것이냐? 사람과 공존하는 AI, 바로 이 로봇에 들어간 AI가 핵심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인공지능 비서까지는 아니고 정말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대신해주는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겠죠. 곤충 정도의 지능, 엄청나게 하이 퀄리티의 지능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정해주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AI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싼 가격에 현재 최근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이 가장 최근에 이게 싫어하는 일들이 중에 하나가 몸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테트리스처럼 택배 상자를 쌓는 AI 로봇. 이런 AI 로봇들에 대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거로 보이고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배우면 용접 거뜬 협동 로봇 늘리는 조선업계. 그래서 협동 로봇, 사람이 일을 완전 대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을 만한 계기와 입력어를 입력해 주면은 그것을 학습하면서 협동 로봇이 이 사람이 대신한 위험한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과거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블루칼라는 부족한데 블루칼라가 현장직입니다. 현장직. 그리고 화이트 칼라는 사무직입니다. 현장직은 부족한데 사무직은 넘쳐. AI 시대의 역설. 식당이나 창고 직원, 운전사와 같은 블루컬러 직종은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사람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동인구는 신체적으로 편한 사무직들에 더욱더 몰리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지금 이 사람이 부족한 이 블루컬러 현장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AI가 많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근데 AI 자체만 도입되면 안 되겠죠. AI가 탑재된 로봇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일자리가 부족한 블루칼라를 중심으로 AI의 로봇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논란이 많은 인공지능 AI, 생성의 AI를 중심으로 개발을 계속해서 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을 하나 내놨어요. A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A라는 제품이 이번에 앞서 보셨던 거와 같이 안정성이 문제가 터집니다. 안전성. 근데 이 안전성에 문제가 터지면 제품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 개발한 시간과 돈과 노력들이 싹 다 물거품이 됩니다.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요.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 제품은 규제를 받게 될 거고요. 그 규제로 인해서 어떠한 판매도 생산도 매출도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팔과 다리가 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괜히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이 무리한 연구 개발을 한 결과치를 내놔서 다양한 규제를 먹느니 규제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AI를 탑재한 로봇들, 제품들을 쏟아내면서 자신들의 매출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빠르게 변한 시대에 이런 이 중간 단계의 흐름에서 로봇이 이런 핵심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런 현재 상황에 우리나라 국내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다 더 크게 상승할 주식이 무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주는 전체적으로 좋아요. 나쁘지 않고요. 앞으로 3년, 5년, 10년 크게 성장할 겁니다. 특히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3년 안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실제 이미
주가가요 싼 편이 아닙니다. 이거 두산 로보틱스 싸던데요? 차트 보세요. 최근에 눌림목 나오고 이제 막 반등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이제 막 반등 나오는데 이게 싼 구간 아니면 뭐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구간은 절대 싼 구간이 아닙니다. 왜냐? 애초에 신규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고평가 논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너무 비싸게 상장한다잖아요. 그죠? 그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 신규 상장의 맛을 봤던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과도한 투자 자금을 형성하게 되는 현 상황을 만들어주게 됐고요. 그런 현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도 예상보다 더 높게 상장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원하는 대로 정말 좋은 자금을 마련했지만 사실 이 주가가 싸다라고 하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비싸다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싸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규 상장을 한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상 싼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는 놔줘야 요런 자리가 싸다라고 하지 이미 반등이 나올 대로 나온 상황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공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떠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삼성의 신규 인수에 대한 이슈가 떴죠. 지분 인수했고 추가적으로 지분이 약 50% 정도까지 인수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짜놨죠. 자, 그런 상황에서 주가 이미 다 반영됐죠. 이슈가 나온 뒤부터 600포인트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뭐 떨어져 봤자 40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자리가 역시나 이 기업도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싸다고 보기 애매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만큼 좋지만 실제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되는 주식이 뭐냐?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해 드렸던 인수 이슈입니다. 아직까지도 LG, 한화 그리고 그 이외의 대기업들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이 로봇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마음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 최대 주주에 올라설 가능성이 열어뒀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미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SBB테크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뉴로메카도 하나와 포스코 ICT의 인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라는 내용 보이시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특히나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저는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SBB테크가 만드는 게 로봇 감속기거든요. SBB테크하고 지금 종목 중에 SBB테크하고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이제 이 기업이 정확하게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맞죠.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감속기가 뭐냐면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 로봇의 관절 부분을 담당하는 게 지금 바로 감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감속기 모터죠. 얼마나 정밀하고 세심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로봇의 성능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런 SBTech가 만드는 감속기가 왜 중요하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이런 SBTech라는 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미래적으로 지금 현재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구매하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체적인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SBTech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떠오를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이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인수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몇몇 개 있는데요. 특히나 SBB테크가 과거부터 이런 인수합병 이슈로 주가가 상승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넣어두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시겠죠? 아직 좀 근본적인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들, 하나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좀 협동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뉴로메카를 탐내고 있고 이렇게 원가 절감 측면에서는 이 감속기 부분에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인수합병하기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만큼 뭐 배짱 장사를 하면서 판매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인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른 기업들 어떤 기업들도 탐낼 만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아마 다른 글로벌 투자 기업들과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에게도 인수의 대상이 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관심 넣어두시고 투자해 보시면 아직 너무 저평가받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더 상승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이니까 관심 두시고 투자하시면 만약에 인수합병 이슈가 떴을 때 정말 두 배가 뭡니까? 두 배, 세 배, 네 배 날아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렸고요. 나는 추가적인 종목이 필요하다. 난 여기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끝내고 싶지 않다. 더 많은 기업들, 앞서 말씀해 드렸던 감속기 관련 기업 무엇인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집에 준비해 놨습니다. 2024년도 원금일곡 필수 자료집을 통해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밑에 있는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지진의 상한가리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에요. 해당 화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되냐면 급등천조 시황글 포착자료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로그인하고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아이디 이용약관 동의 첫 번째 거 체크하시고 두 번째 거 가입하기 체크하시고 아이디 만드시면 돼요. 실제 보시면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깔끔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메일 주소는 아무거나 뭐 네이버 이메일 주소 적으시면 되고요. 골뱅이 뒤에 네이버.com 이걸 뒤에 꼭 적으셔야 됩니다. 직접. 적으시고 비밀번호 12346 12346 하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홍길동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로도 저는 상한가릴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로그인하고 그럼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시장에서 세 가지 컨텐츠를 드리고 있는데 급등 추천주라고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단타 종목들을 꾸준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일 아침에 해외 시장 어떻게 됐고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됐으며 오늘 증시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눈에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 아침 시황들 매일매일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는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쯤에 보이시는 2023년 두 배 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원금의 필수 자료집이라고 보이거든요. 로봇 AI 자료집이니까요.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앞서 보셨던 자료집을 얻어갈 수가 있으시니까 자료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런 무료 자료들을 100% 무료로 드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무료로 주냐? 나중에 이거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컨텐츠를 만들어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무료 급등 추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사실상 이제 누가 보면 엄청난 걸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투자자라면 수익을 내고 싶은 투자자라면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정보들입니다. 차트가 예쁜 종목들을 매일매일 찾아보고 분석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아침에 해외 증시, 주요 변동 요인, 주요 지표들, 오늘의 주요 뉴스들, 전일차 상승 종목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다양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급등한 종목을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해두는 것 그리고 이번 연도에 가장 강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 놓는 것 사실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아도 제가 원래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원래 해야 될 것들인데 저도 가끔 하기 싫을 때 정말 내일 좀 오늘 대충 하고 내일 좀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매일 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이겨내고 저의 나태함을 이겨내고 주식시장에서 성실하게 항상 분석해야 우리가 수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나태함을 이겨내고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자료를 오픈해드리고 공개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 어플리케이션에 1000분, 2000분 들어와서 제 어플리케이션 봐주심으로써 제가 여러분께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열심히 자료를 분석해서 올리게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저의 가장 큰 단점인 나태함을 이겨내고 꾸준히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동기부여를 얻고 여러분을 저에게 무료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평생 지내될 예정이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눌러주신 게 좋겠죠. 이만한 유튜브 없으니까요. 그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 영상도 수고하셨습니다.